거대한 소비 잠재력을 가진 동남아 시장, e스포츠, 이커머스, 디지털 금융시장 성장성에 한꺼번에 투자하고 싶다면 C 리미티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e스포츠 시장의 성장성. e스포츠 시장이 지금 NFL, 내셔널 풋볼 리그인데 미국 하면 완전 미식 축구에 지금 엄청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걸 능가하는 지금 스폰서십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스폰서십이 e스포츠 시장 총수익의 절반을 넘어섰어요. 심지어는 게임 관련 주변 기기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맥라렌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BMW 같은 전혀 상관없는 기업들도 지금 스폰서십 프로그램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왜냐? 돈이 되니까요. 조만간 e스포츠 시청률이 미국 최고의 스포츠라 평가받는 내셔널 풋볼 리그 시청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 리포트예요. 2008년 1억 6,700만 명이던 e스포츠 시청자 수가 2020년 되니까 거의 2억 7,600만 명을 증가합니다. 지금 NFL의 2018년 월 평균 시청자 수가 2억 7천만 명이니까 이제 이게 앞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 뉴즈는 2020년 e스포츠 시장 총수입 규모가 15% 증가한다. 그중에 스폰서십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언택트 시대에 기존의 어떤 전통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도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는 거죠. 예, 기존의 어떤 그 축구 게임이라든지 야구, 어떤 농구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쩌면 앞으로 쇠락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e스포츠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분이 뭐 굉장히 유명하신 게이머라고 하는데 뭐 연봉이 수십억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BMW, 나이키, 뭐 로지텍, 심지어 요거를 이제 트로피를 이제 루이비통에서 디자인했다 그러죠. 맥라렌. 이런 짱짱한 기업들이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어떤 뭐 월드컵이나 아니면 어떤 뭐 미식 축구나 아니면 NBA 이런 걸로 이제 후원해야 되는데 이런 수요들이 지금 다 e스포츠로 오고 있다.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제 마스터카드 이제 그 광고인데 예전 같았으면 축구 경기장 보면 이제 그 아레나라 그러죠. 경기장을. 그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어떤 이제 현대차, 기아차, 뭐 파나소닉에서 배너 이런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온라인 게임, 유명한 롤, 리그 오브 레전드 이 게임 스포츠 대회에 추가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BMW가 이제 이런 게임단, T1 게임단 같은 걸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런 그 노치를 했을 경우에 구매력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겠죠. 자,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게이밍 익스플로전 인 사우스이스트 에이지아. 특별히 동남아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그런가 봤더니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 보면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 태국,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요 나라들 눈여겨봐야 되는데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베트남이 예를 들면 3,100만 명이에요. 필리핀 2,700만 명. 예, 말레이시아, 태국 뭐 거의 1,400만 명이고 싱가포르는 인구가 적긴 하지만 구매력이 높죠. 인도네시아 3,400만 명. 요것만 더해도 지금 게이머들이 몇 명이냐면 1억 2,7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는 거죠.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도시화 산업화와 맞물리면서 또 모바일 페네트레이션 증가하면서 굉장히 소득이 증가한 나라들입니다. 먹고 살만 해야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빅6라고 해서 요 부분인데 거의 99%의 레버니가 이 나라들로부터 창출이 됩니다. 자, 언택트 시대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도 알아보겠습니다. 동남아 시장 규모를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요 인구만 합쳐도 거의 6억 명이죠.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 각 나라들이 보통 핸드폰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베트남만 해도 지금 73%, 인도네시아 67%, 필리핀 58%, 태국 80%, 말레이시아 68%. 근데 1인당 GDP 보면 뭐 굉장히 낮죠. 아직까지는 뭐 3,000불, 뭐 2,000불, 3,000불, 4,000불 왔다 갔다 하는데 과거에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정도 GDP였을 때는 한국에서는 뭐 스마트폰을 생각을 못했죠. 근데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금 스마트폰 단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또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C 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모바일 쇼핑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도 재밌는 건 인구 구조학적으로 동남아 인구들이 보통 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바일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 40% 정도 성장하고 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어떤 비싼 전기 제품을 사용했으면 지금 이 전염병 사태 이후로는 식료품, 생필품, 의료까지도 지금 굉장히 소비의 어떤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 인구의 절반이 30대 이하고 모바일 세대를 주목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 사용 인구가 3억 6천만 명이 된다. 2015년만 해도 이커머스 규모가 40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2019년 되니까
120조 정도로 거의 3배 올라갔고 2025년 되면 345조 원까지 커진다고 합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예, 이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언택트 시대 디지털 금융 시장을 봐야 되는데 요즘 한국 같은 경우도 뭐 P2P 랜딩이다, 뭐 토스다 해서 뭐 카카오페이다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서비스들이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는데 동남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지금 이제 2019년까지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 수익이 1,100억 달러 정도였는데 한마디로 한 12조 정도? 그 정도였는데 2025년 되니까 얼마 정도예요? 거의 뭐 60조, 70조까지도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은행조차도 디지털 금융 기회 땅 동남아로 간다. 전자결제 중 디지털 금융 수익이 2025년도에는 71조 원으로 6배로 급증할 거다. 그래서 금융권의 노자지로 동남아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다. 자, 그래서 동남아의 어떤 거대한 소비시장 이거를 타겟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핵심이 될 만한 e스포츠, 이커머스, 디지털 금융을 다 어떻게 보면 잡고 싶은데 이걸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가레나 자회사 하나 살펴보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이게 e스포츠 관련된 거고 여기다가 쇼피 이커머스고 거기다가 이제 씨머니 디지털 파이낸스 서비스인데 이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카카오페이 뭐 토스 이런 것부터 전자결제 시장 같은 건데 요거 합치로 요 세 가지 서비스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 C라는 회사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레나 회사 볼게요. 이 회사의 주 액티비티는 뭐냐면 e스포츠. 여기 보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게임을 보려고 모여들고 있죠. 실제 사진이에요. 이런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가레나에서 주최를 한. 이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짱짱한 어떤 그 게임도 있잖아요. 리그 오브 레전드, 뭐 피파, 뭐 이런 것들을 이 플랫폼에서 담아가지고 독점으로 어떻게 보면 판권을 따가지고 이제 이 게임을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게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많은 유저들끼리 서로 이제 그 게임도 같이 하면서 친목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하는 거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트래픽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결국 이런 e스포츠 센터로 연결될 것이고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부가가치 사업을 서비스를 이제 이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쿼터리 액티브 유저를 그래 분기별 어떻게 보면 액티브 유저 수가 보면 작년 대비 전년 대비 48%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재밌는 거는 이 액티브 유저 중에서도 실제로 구매력으로 연결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쿼터리 페잉 유저라고 하는데 이 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요. 그래서 전년 대비 73% 성장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성 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죠.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두 번째는 이 자회사 갖고 있는 쇼피라는 회사인데 이커머스.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동남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넘버원, 동남아 넘버원 모바일 기반 전자상거래고 2019년 그로스 멀천다이즈 밸류라고 해가지고 이거 매출량 개념이 좀 다른 건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로 거래가 된 그 트랜잭션의 볼륨을 다 합쳐보니까 1년에 한 20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앱에서 다운받은 게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 다운받았고 400만 명이 넘는 셀러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바일 전자상거래 다크호스 떠오르고 있는 이 쇼피의 비결이 뭐냐. 매일경제에서 분석한 건데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비결 첫 번째는 동남아 시장 특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동남아예요. 동남아. 이커머스는 무조건 동남아를 포커스를 둔 이커머스인데 아까 말한 6개국 여기서 젊은 연령층 여기에 특화된 어떤 그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애초부터 모바일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PC를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마존, 알리바바, 라자다 등이 이미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 갔는데도 단기간 내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내에서 1위를 기록하는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사실 동남아를 하나로 묶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문화가 어떤 종교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재밌는 거는 각 국가마다 이 앱을 다르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마다 하나의 쇼핑 앱을 무조건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유저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쉽고 편하게인데 뭐냐면 이제 셀러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셀러가 만약에 동남아 시장에 어떤 화장품을 공급하고 싶은데 하나 그중에 걸리는 장벽 중에 하나가 언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걸 제공을 해줘요. 영어로만 쇼핑 그 페이지를 제작하면 이 플랫폼에서 각 나라에 맞게 현지 언어로 번역 서비스를 해줍니다. 또 아마존이랑 거의 비슷하게 풀필먼트 센터 같은 물류센터 개념을 갖춰가지고 셀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포 동탄에 있는 여기다가 물류센터에 상품 보내기만 하면 나머지는 여기서 모든 어떤 그 주문에 관련된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는 거죠.
거죠. 굉장히 그 셀러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얼마가 성장했냐면 그 주문량이 111%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는 74%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전자결제 송금 시장인데 C머니라고 2014년도에 비교적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동남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그 회사 중에 하나고요. 지금 현재로는 전자지갑 그리고 송금 서비스 그리고 어떤 P2P 랜딩 그런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네이버나 어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어떤 송금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비즈니스가 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유저 수가 확보가 되면 갑자기 이제 증권 업무 그리고 은행 업무, 보험 업무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 업무까지도 연계하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수익성을 높여가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런 비슷한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e스포츠 관한 그 자회사 가레나하고 그리고 또 이커머스 유저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아마 이런 서비스를 이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자연스럽게 어떤 전자, 디지털 금융으로 서비스로 인바이트하는 그런 페네트레이션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싶어서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2020년도 1분기에 전자지갑으로 실제로 송금이 이루어진 트랜잭션 볼륨을 따지면 거의 뭐 1빌리언 달러고요. 그 중에서도 이 모바일 월렛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벌써 1,000만 명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매출 2020년도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58% 성장했어요. 브레이크다운을 보면 그 중에 이제 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죠. 이게 가레나인데 그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0% 성장했고 원래 이 회사 자체가 가레나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수익과 어떤 매출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캐시카우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아직 적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는 게 바로 이커머스인데 작년 동기 대비 111% 성장했죠. 이 부분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마존도 처음에는 뭐 의도된 적자죠. 그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 그리고 징둥닷컴 이런 애들도 처음엔 다 적자를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이르고 수익성을 갑자기 이제 보완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런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일단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111%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급격한 매출 총액이 그로스 프로핏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얼마 성장했냐면 작년 동기 대비 424% 성장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정말 괴물 같은 기업인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아직 적자죠.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는 꾸준하게 돈을 버는데 이커머스하고 아까 그 새로 시작된 그 디지털 파이낸셜 서비스는 아직까지 이제 적자인데 카카오 예를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그 디지털 금융 같은 경우도 송금해서 나중에 어떤 증권 업무, 자산 업무, 자산 관리 업무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질 거고 이커머스도 나중에 이제 요 규모의 경제에 이르면 이게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면 요 세 개가 싱크로나이즈드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나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큰 회사다.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연초 대비 주가 흐름인데 여기 나스닥하고 S&P가 뭐 거의 뭐 바닥을 기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워낙 이 회사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올해만 벌써 157%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좋은 것만 아니죠. 리스크 요인이 반드시 있는데 그걸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첫 번째, 글로벌 업체들과의 어떤 과잉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아마존, 텐센트, 페이팔,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이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동남아 시장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했었고 여기서 많은 전략을 세우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C가 굉장히 이런 경쟁으로부터 특히 이커머스로부터 지금 많이 이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얘네들이 과연 어떤 전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큰 관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이제 중남미에도 진출한다 그래요. 인도. 이게 워낙 동남아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탈피하고자 신시장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면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동남아 시장하고 중남미, 인도 요 시장이 과연 동일한 어떤 그 사업 전략에 먹힐까?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기획을 잘 했다 하더라도 현지 사정에 맞게 이게 과연 엑스큐션이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눈여겨봐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 회사가 큰 거는 동남아 때문에 컸지만 이게 하나의 또 한계가 될 수 있죠. 동남아로 때문에 컸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성이 둔화가 되면 여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물류 인프라예요. 동남아가 로지스틱스가 굉장히 아직 열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쳐주지 않으면 버틀렉 이 생길 수 있다. 물류 인프라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된 어떤 구간이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하는데 언더라인 비즈니스는 사실 이제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글로벌 마크로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어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e스포츠, 이커머스, 디지털 금융, 동남아 시장 성장성에 주목하자. 동남아 시장 자체가 워낙 성장성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언택트, e스포츠, 이커머스, 디지털 금융. 요거는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C 리미티드 투자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요 세 가지를 하나로 합쳐놓은 회사니까요. 세 번째는 리스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 잘 감안해서 만약에 투자하시더라도 이제 분할 매수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어떤 조정을 겪게 되면 뭐 여기서 뭐 고점 대비 20% 30% 빠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메가 트렌드가 된다. 그 장기적인 성장성을 주목하신다면 매달 월급의 뭐 한 5%, 10%를 분할해서 계속 매수하는 전략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절대 추천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